아빠 까빨! 간단하게 보고 듣는 인도네시아 뉴스 6월 17일 수요일 시작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마세요.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현황입니다. 6월 16일 기준 확진자는 1,106명이 증가하여 4만 명이 돌파한 4만 400명입니다. 사망자는 전날 대비 33명이 증가한 2,231명, 완치자는 전날 대비 580명 증가한 15,703명입니다. 오늘의 환율 소식입니다. 베체아은행 오늘 오전 8시 기준 US 달러 살 때 14,190루피아, 팔 때 14,260루피아입니다. 루피아 대 하나 정보입니다. 하나은행 오늘 오전 9시 기준 매매 기준율 100루피아에 8.68원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설문조사기관 LSI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민들은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두려움보다 경제위기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차 조사인 4월 6일주에는 코로나 감염 두려움이 57%, 경제위기 두려움이 49%, 2차 조사인 5월 11일주에는 코로나 감염 두려움이 51%, 경제위기 두려움이 53%, 3차 조사인 5월 마지막 주에는 코로나 감염 두려움이 25.3%, 경제위기 두려움이 67.4%로 집계되면서 점차 경제위기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LSI의 데니 연구원은 시민들의 경제위기에 대한 두려움을 낮추기 위해 정부의 투명하고 적절한 복지 지원이 시급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긴급대책본부 태스크포스는 자카르타 수도권의 정부기관, 국영, 주영, 민간기업의 직업 및 종업원의 근무 시간에 관한 지침을 공표했습니다. 출근 시간을 3시간 늦춘 2교대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각각의 이동에 출근 인원을 절반씩 채울 것을 요구했으며 근무 시간은 시프트1의 출근 시간을 오전 7시부터 7시 30분, 퇴근 시간을 오후 3시부터 3시 30분으로 설정했습니다. 시프트2는 각각 오전 10시에서 10시 30분과 오후 6시에서 6시 30분으로 설정했고 재택근무에 대해서는 계속 최대한 적용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코로나19 확진자와 관찰자, 의심 환자를 추적할 수 있는 스마트용 어플리케이션 뿌들리 린둥이를 이용하는 것도 요구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당국의 갑작스러운 니켈 원광 수출 금지 결정으로 한국 펜오션 선박 억류 사건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인도네시아에서 수출 금지 품목인 니켈을 싣고 싱가포르로 향한 혐의로 납포된 벌크 화물선 펜 베고니아호와 한국인 선장에 관한 사건이 최근 세관에서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한국인 선장 A씨는 까리문해 구치소에서 124일째 수감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관 구속기간이 지난 12일에 만료됨에 따라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고 검찰이 이달 30일까지 구속기간을 연장했습니다. 펜오션 측은 선장이 불구속 상태로 수사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진척이 없는 상태로 선장 가족들은 회사 지시에 따라 배를 운항하다 붙잡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펜 베고니아호는 작년 10월 말 용선 계약에 따라 술라웨시 섬 포말라항에서 니켈을 싣고 출항할 예정이었으나 출항 직전 니켈 원광 수출 중단 결정을 내리면서 발이 묶였고 중국의 니켈 구매자와 인도네시아 공급자 간 이해 충돌로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채 해를 넘겨 해상에 머물다 연료 충전을 위해 올해 2월 니켈 원광을 실은 채 싱가포르로 출항했다가 붙잡혔습니다. 인도네시아 세관은 펜 베고니아호에 실린 니켈 원광을 압류해 경매에 붙였으나 입찰자가 없어 유찰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전자상거래 사이트 스타트업 울라는 최근 인도 기업 2개사에서 총 1,050만 달러를 조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울라는 소규모 점포의 경영자를 대상으로 한 도매 전문 EC 사이트로 올해 1월에 개설했습니다. 소매점이 필요한 수량만큼 매입할 수 있다는 점이 일반적인 도매업과는 다르며 소매점의 운영자금 대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리삭디 울라 공동 설립자에 따르면 고객은 현재 동부자바에 집중되어 있지만 고객 기반을 자바섬 전역으로 넓히고 싶다는 생각이다. 또한 취급 품목을 일용품만 아니라 의류나 가전제품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매출은 이미 개업 초기에 10배에 달했으며 3월부터 코로나19 방지책인 PSBB가 실시됨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이 주문 때마다 발주 물량을 늘려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은 KB국민은행이 승인을 얻어 부코핀은행 인수를 위한 법적 행정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있다. 그 다음 단계로 국민은행의 대주주 지위 확인을 위한 주주총회가 열릴 것이라고 밝히며 국민은행이 부코핀은행 인수를 위해 2억 달러를 에스크로 계정에 입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에스크로 계정은 계약에 서명하는 등 일정 조건에 이를 때까지 결제 금액을 애치해두는 계정을 뜻합니다. 부코핀은행은 최근 수년간 유동성 문제로 고전해왔으며 국민은행이 보유 지분을 50% 이상 확보하기로 했다고 현지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인수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으나 마무리 단계까지 온 것은 아니라는 입장으로 인도네시아 부코핀은행 유상증자 참여 및 최대 주주 여부는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았으나 추후 금융당국 및 주요 주주들과의 논의 등 여러 절차를 거쳐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6월 17일 인도네시아 소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유익한 정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드리마카시.